미지의 공간 무인도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흔히 무인도 하면 떠올리는 상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 사람을 무인도에 가둬두고 그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최후의 한 명만 살아남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 명의 남자와 단 한 명의 여자만 무인도에 갇혀 살아남게 되는 상상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설정은 사실 실제로 발생했었던 사건입니다. 3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외딴 무인도에서 발생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13명이 숨지고 19명만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아나타한 섬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나타한 섬은 태평양의 북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섬인데요. 분도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사에서 최강 승전국인 일본이 신속하게 태평양에 있는 제도를 침입하였죠. 그리고 섬에 남양흥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1939년 이 사건의 여자 주인공이자 외딴 섬의 유일한 여성인 히가 카즈코가 아나타한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 16세였던 카즈코는 북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오빠와 같이 살기 위해 오키나와 현에서 사이판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다시 바탄 섬으로 넘어가 섬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출중한 미모를 가진 그녀는 바탄 섬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며 많은 젊은이의 구애를 받았는데요. 결국 그녀는 훈훈한 외모를 가진 같은 오키나와현 출신 히가 쇼이치와 사귀게 됐으며 18살 때 그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그녀의 남편은 남양흥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쇼이치는 사내 인사이동으로 바탄섬에서 아나타한 섬으로 가서 코코넛 재배 관리자로서 20여 명의 원주민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당시 섬에는 또 다른 일본인이 있었는데요. 쇼이치의 직속 상사 코사카베 마사미였습니다. 그들은 섬에서 같이 일하며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 전쟁 중이었으며 일본의 상황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아나타한 섬은 땅덩어리가 좁아 수비대가 없어 잠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죠.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카즈코 부부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요. 사실 쿠사카베 마사미와 카즈코의 사이는 조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쇼이치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따로 중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난히 지내다가 남편 쇼이치가 가까이 있는 파간섬으로 여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국이 아나타한 섬 가까이에 있는 사이판 섬을 공격하였는데요. 그 후 쇼이치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쇼이치가 섬을 떠나고 얼마 안 돼 미군은 카즈코가 있는 아나타한 섬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사적인 대폭격에 카즈코와 마사미는 미친 듯이 섬 중앙의 정글로 도망가 숨어서 겨우 살아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농장은 폐허가 됐고 생필품은 전부 파손되었습니다. 대폭격으로 인해 그들은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게 됐습니다. 이런 폐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막막했었는데요. 다행히 회사가 섬에서 키우던 돼지 40마리와 닭 20마리가 폭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육류 단백질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긴 세월을 보내기에는 역시 부족하였어요. 카즈코의 남편 쇼이치가 섬을 떠나 눈치 볼 것 없이 그들은 일단 부부처럼 있는 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마사미는 사이판 섬에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마사미는 카즈코와 함께 무인도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둘만의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944년 6월 12일 이날 태평양에서
미군이 여러 대의 어선을 향해 공격하였습니다. 그중 3대의 어선은 미국의 공격으로 바로 침몰하게 됐고 한 대의 어선은 심하게 파손되어 버티다가 결국 바다에 침몰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어선들은 온갖 힘을 다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나타한 섬으로 헤엄쳤습니다. 결국 31명의 선원이 생존하여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부 남자였어요. 이렇게 하여 섬에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3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같이 살게 됐죠. 그중 여자가 1명의 남자와 부부로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가짜 부부였죠. 그리고 31명의 선원은 대부분 20대의 청년이었고 가장 어린 사람이 16살이었습니다. 또 그중 10명은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33명의 사람은 작은 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원들은 아주 화목해 보였어요. 그들은 소속된 배로 나눠서 따로 살고 있다가 서로 알게 된 후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가짜 부부인 카즈코와 마사미도 그들을 친근하게 대했었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 수에 비해 음식이 적어 걱정했지만 그들은 선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협조하고 도움을 주며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섬에서 키우는 돼지와 닭을 전부 먹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전부 어부였기 때문에 해산물을 낚시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섬에는 물이 충분하였고 물을 담는 용기도 많아 섬에서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얼마 안 돼 남자들은 코코넛 수액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내 먹는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게다가 술도 있어 화기애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1년을 생활하다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게 됐는데요. 통신설비 고장으로 이 소식은 아나타한 섬까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후 미군이 여러 번 섬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일본이 패배했다고 하며 그들에게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군이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섬에서 쫓아내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전단지를 공중토하까지 했지만 섬 주민들이 역시 믿지 않자 미군도 인내심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섬 주민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돼 카즈코와 마사미는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1949년 8월 산에서 과일을 따다가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섬에 추락한 미군 전투기의 잔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낙하산 6개와 음식 통조림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비행기 안에서 4개의 사격도구와 70발의 사격도구화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체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본체가 손상되었지만 역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었죠. 어부 중 한 명인 A씨가 2대의 사격도구를 수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A씨는 흥분하여 한 개를 가장 친한 친구 B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행동이 평화로웠던 섬 생활을 완전히 깨트리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사격도구를 소지한 후 두 사람은 섬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남자 둘은 권력을 갖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짓은 카즈코를 빼앗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카즈코를 협박하여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어부 C씨가 나무에서 떨어져 숨지게 됐습니다. C씨가 사고를 당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A씨와 B씨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고당하기 전 A씨 그리고 B씨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섬 주민들은 C씨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A씨와 B씨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추측하였습니다. 이렇게 32명의 남자는 31명이 되었습니다. 섬에서 누군가가 숨졌다는 소식에 섬 주민들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격 도구를 가진 두 사람도 자신들이 들고 있는 게 본인들의 보호막이 아닌 위험에 처하게 하는 가장 큰 위기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로부터 섬에서 살고 있는 남자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유일한 여성 카즈코가 아니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격 도구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사격 도구로 섬에서 마치 황제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되돌릴 수 없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카즈코가 좋다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단지 그 사람이 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나타한 섬에서 처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폭력이 발생하고 나서 서로를 향한 폭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나타한 섬의 생활이 점점 악화되는 걸 지켜보던 카즈코의 사남편 쿠사카베 마사미는 악독한 계획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쿠사카베 마사미는 회사의 중층 간부로 사고방식과 능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본인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섬에서 유일한 여성의 남편으로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죠. 그는 사격 도구를 가진 두 사람에게 따로 호의를 베풀며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 사격 도구를 가진 두 사람은 카즈코 때문에 싸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B씨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 A씨를 숨지게 하여 섬에서 유일하게 사격 도구를 가진 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B씨도 얼마 안 돼 숨졌어요. 그는 바다에 낚시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숨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단연간 바다 낚시를 해온 어부가 어떻게 물에 빠져 숨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두 개의 사격 도구는 쿠사카베 마사미와 이와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쿠사카베 마사미도 섬의 통제자 자리를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그는 2년 만에 숨지게 됐는데요. 분명 누군가가 그의 사격 도구를 훔치기 위해 한 짓이었죠. 몇 년 사이 섬 주민은 하나둘씩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져 숨졌고 어떤 사람은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공포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9명이 세상을 뜨게 됐는데요. 그들이 숨진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숨지게 됐지만 사격 도구의 존재가 그들을 숨지게 한 원인인 것 같이 의심스러워졌고 비극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때 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나서서 두 개의 사격 도구를 바다로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제안에 동의하며 그의 지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불행이 멈췄다고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가 또다시 하나둘씩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격 도구를 버린 후 4명의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섬을 떠난 게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가 그들을 숨지게 한 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묻은 거였어요. 섬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섬 주민은 33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격 도구를 버렸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모든 남자는 다시 공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귀괴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만장일치로 카즈코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없애야만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최종 상의 끝에 이튿날 아침 카즈코를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8명의 남자 중 1명이 다른 사람 몰래 카즈코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선 남자들의 결정을 알려줬습니다. 겁에 질린 카즈코는 감사의 말만 남기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섬 정글에 숨어 발각될까 걱정하며 매 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섬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며 혼자 음식과 물을 찾아 산다니 그냥 악몽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숨어서 한 달을 살다가 드디어 33일째 되는 날에 희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날 한 대의 미국 전함이 섬 가까이에 오게 됐는데요.
카즈코는 섬의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 그들을 향해 온갖 힘을 다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도 미군은 그들을 발견하여 구조했습니다. 카즈코는 드디어 6년 만에 이 공포스러운 섬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다시 섬을 찾아가 생존한 남자들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알려줬지만 그들은 역시 미군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년 후 또 다른 미국 군인이 섬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섬 주민들에게 그들의 가족이 쓴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의 필적을 확인하자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도 드디어 일본이 패전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섬을 떠나는 걸 동의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일본 시민들은 반갑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부들의 가족들은 그들이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슬퍼하며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국의 기쁨을 얼마 누리지 못했습니다. 섬 밖의 비극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명의 남자 중 4명의 아내는 이미 재혼했습니다. 심지어 재혼한 아내 중 1명은 전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아내는 생계가 문제되어 다른 사람의 첩까지 됐습니다. 카즈코의 첫 번째 남편 쇼이치는 아나타한 섬을 떠나고 아내 카즈코가 미군의 폭격에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고향 오키나와로 돌아와 다른 여자와 재혼하여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매체에서는 그들의 스토리에 대해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마치 상의한 것처럼 섬에서 발생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은 모순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추궁에 할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하였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매체에서는 카즈코를 아나타한 섬의 여왕, 남자를 유혹한 여자로 불렀습니다. 카즈코는 사람들에게 문란한 여자로 보였지만 사실 카즈코는 고민이 아닌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아나타한이라는 연극과 영화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감독 요제프 폰 스톤버그의 초대로 아나타한 섬의 사건을 주제로 만든 아나타한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카즈코의 연예인 생활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영화 섭외가 없자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트리퍼로 일을 하다가 34살 때 2 자녀를 둔 남자와 재혼하여 빙수 가게를 운영하여 평범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9년 후 남편이 세상을 뜨게 됐고 또 8년이 지난 후 카즈코는 뇌종양으로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카즈코의 드라마틱한 일생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여성 추리소설가 키리노 나츠오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도쿄섬이라는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일본 인기 영화배우 키무라 타에와 쿠보즈카 요스케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설과 같은 이름 도쿄섬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카즈코가 아나타한 섬에서 발생한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즈코는 또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저 남자들의 욕정과 권력을 유발하는 사람일 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도덕과 법의 통제가 없는 섬에서 욕망으로 인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타한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인간이 본능과 권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나타한 섬에서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카즈코가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